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전컴에 재학 중인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PU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딥러닝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접하셨다 할지라도 RNN이 뭔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LSTM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GRU는 좀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C계열과 관련된 기법인 RNN, 그리고 LSTM, 그리고 GRU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는 게 오늘 목적이고요. 정말 수식은 다 뺐어요. 그 수학 전혀 없이 컨셉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한 번에 질문을 다 받도록 할게요. 오늘 이 발표 자료는 크게 이 두 가지 강의에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첫 번째에 있는 김성우님의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거의 신입생들이나 뭐 머신러닝 뭘로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거의 무조건 강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시즌2가 만들어져서 이번 텐서플로우 2.0 그리고 파이토치 기반의 코드까지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코드를 연습하기에 이보다 좋은 강의는 없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릴 만한 강좌인 것 같고요. 밑에 있는 2019 카이스트 딥러닝 홀로서기 세미나라는 거는 저도 우연찮게 이제 찾게 된 강좌인데 이것도 되게 강추 드릴 만한 강좌예요. 이거는 교수님들 강의는 아니고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만든 강좌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발표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하고 발표해서 그런지 딱 우리들의 느낌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카이스트 세미나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얘기를 끌어가기 전에 C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C계열 데이터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뭐 말은 되게 복잡해 볼 수도 있는데 시퀀셜 데이터라는 게 그냥 데이터가 C계열이라는 뜻이고요. 시간별로 구성된 어떤 데이터셋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자연 언어 혹은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측정되는 온도라든지 뭐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축적되는 값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주가 변동도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좀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변화하는 어떤 데이터셋, 이걸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떤 기록의 추세라든지 아니면 뭐 산불 같은 것도 어떤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실시간 경고라든지 예측, 어떤 예측 모델링 이런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목에서 제가 RNN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C계열 데이터로 바로 말하니까 아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C계열 데이터에다가는 RNN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 때 그러면 C계열 데이터는 무조건 RNN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C계열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분류 문제나 아니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아니면 지난주에 배우셨을 CNN 이거를 그냥 집어 넣으셔도 돼요. 심지어 최근에 발표된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CNN 성능이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학습할 파라미터 수가 적기도 하고 학습이 금방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계열 데이터는 무조건 RNN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RNN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C계열 데이터에다가 써볼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RNN이 우리는 궁극의 딥러닝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MLP랑 CNN을 먼저 예로 들자면은 입력 데이터를 한번 딱 입력받으면은 그 이후의 연산 과정에서 지난 데이터를 다시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에 반해서 RNN은 앞으로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전 입력의 연산 결과가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또 더해지고 그 이전에 또 연산 결과가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또 더해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 속에 있었던 데이터셋을 현재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법이 RNN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에 대해서 시간적인 속성을 이용하고 싶은 모델이라면 RNN을 써야 한다. 하지만 굳이 시계열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속성을 필요 없다라면은 뭐 MLP나 그냥 CNN을 써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온다. 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N을 만약에 좀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그림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잠시만요. 아마 이런 그림에서 입력 XT가 있고 HT가 있고 YT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MLP라든지 그냥 CNN만 보셨을 때는 사실 XT에서 HT로 가고 HT에서 YT로 가는 건 너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 그림 자체는. 근데 RNN에서는 이렇게 회귀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이 fx,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전에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RNN에서는 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쓴다라는 걸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T가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 W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더 주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꼭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비교적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XT라고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X라고 들어오는 것은 현재의 어떤 입력, 어떤 현재의 자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고요. HT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H, 현재의 기억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T-1, 이거는 T-1 시점에서의 과거의 기억,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입력값과 현재 기억, 그리고 그것의 과거의 기억에 연동된 값이 앞으로의 YT를 이끌어낸다 라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그림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속에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 카이스트 딥러닝 홀로서기 세미나, 여기서 좀 괜찮은 자료가 있었어서 여기 내용을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이 입력값이 뭐가 들어왔어요. 이건 센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현재 시점, t 시점의 측정 값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선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어떤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때 과거 기억에서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또 선형 변환된 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입력이 과거의 어떤 기억값과 함께 연산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만약에 현재 시점이 그냥 x 타임 제로면 얘는 뭐죠? 과거가 더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린 쉽게 그냥 이게 랜덤리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거나 아마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과거의 기억값이 뭔가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각각을 곱한 어떤 결과 벡터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엘리멘트 와이즈 서메이션을 취합니다. 엘리멘트 와이즈라는 거는 이 요소별, 여기랑 여기를 더하고 여기랑 여기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를 더하고 각각의 요소별로 합을 구하고 나면은 어떤 최종적인 어떤 벡터가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녀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에 집어넣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많이 보셨을 거고, 말씀드렸지만은 RNN에서는 주로 얘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탄 H.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현재에 대한 기억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현재 기억값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입력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이 앞에 단계랑 똑같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또다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해주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나가면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기억값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시점의 기억과 t 플러스 2 시점에서의 입력값이 같이 연산이 되어서 t 플러스 2 시점에서의 기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도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웨이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웨이트 부분은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 시점에 대해서 계속 뭔가 입력값과 과거 기억값들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변화할 수 있겠죠. 어떤 연산이 계속 변화하니까. 마찬가지로 센서 값이 입력이 들어온 것도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계속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을 곱해주는 여기 매트릭스 부분은 똑같은 매트릭스들이 곱해준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지속적으로 공유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N 구조를 어디다 쓰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좀 다양한 구조,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 그리고 many to many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맨 앞에 있는 이 원투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 그냥 CNN 구조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히든 레이어 하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 히든이 뭔가 계속 변화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연산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 many to one이라는 구조입니다. 입력값이 3개가 들어가고 어떤 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현재 기억, t 시점의 기억, t 플러스 1 시점의 기억, t 플러스 2 시점에 대한 기억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 이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정 분류, 예전에 아마 머신러닝 구글에서 했던 그 머신러닝 스터디잼 입문편의 예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I like 스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스시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을 우리가 보고 싶은 이건 긍정문이다라는 거 보고 싶은 거고요. 서비스 was terrible 라고 한다면은 서비스는 별로였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마지막에 아웃풋을 어떻게 뽑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하나 달아주면 돼요. 요거 하나 달아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요 HT 플러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어떤 그냥 레이어를 쭉 쌓은 딥러닝 모델일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웨이트 하나짜리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마지막 HT 플러스 이 시점에다가 출력으로 넘어가는 웨이트 하나만 깔아주면 최종적으로 그냥 네트워크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만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입력이 있으면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고 뭐 좀 더 깊어지면 히든 레이어 두 번째가 또 있고 또 히든 레이어가 쭉 있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Y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입력이 들어가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얘랑 되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갔을 때 뭔가 히든 레이어를 쭉 거친 다음에 그냥 Y가 딱 출력되는 모양. 하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 xt 플러스 2 시점 이전에 t 플러스 1 t까지 포함해서 이 어떤 연산 결과가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 이 컨셉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비디오 캡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비디오 영상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xt 플러스 1, xt 플러스 2 시점에서 이제 영상 계속 들어가는데 뭐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비디오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마지막 아웃풋 출력에서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다. 이런 어떤 글이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비디오 캡션이란 건데 얘도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yt 플러스 1, yt 플러스 2 시점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레이어를 잔뜩 쌓은 모델을 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웨이트 하나인 모델을 깔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희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얘랑 얘 웨이트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얘랑 얘도 같은 거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 시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값들이 계속 들어가고는 있지만 걔네들을 연산하는 파라미터 값은 공유돼서 들어가고 얘들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뭔가 러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웨이트를 곱해주면서 연산을 하게 된다. 라는 컨셉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헷갈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기계 번역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문장. 이제 한국말로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문장 두 문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xt 시점에서 해서 ht 현재 기억 나오고 그 다음 시점에 나는 너를 사랑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의 어떤 기억값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가 똑바로 학습이 됐으면 i가 드디어 나올 차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지금 그 다음 입력이 없죠. 앞서와 다르게.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 ht 플러스 2는 뭔가 주어졌는데 xt 플러스 2에 해당하는 xt 플러스 3이 없는데 과연 뭐가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 yt 플러스 2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i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love가 아마 출력이 똑바로 학습이 됐다면 나오게 되고 이 love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좀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미지 캡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뭐 집이 하나 있고 뭐 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문장에는 뭐 산속에 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이 나오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미지 캡션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입력값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으로 yt라는 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요 값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면은 또 이 값이 다시 입력을 들어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미지 캡션이 될 거고요. 이미지 캡션이 나오는 김에 아까 설명 한 가지 드리면은, 마침 지난주에 여러분이 CNN을 배우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XT에다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이미지 그냥 로우 데이터가 그냥 바로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면 이게 뭐 28x 28짜리 데이터셋일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에 CNN 같은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CNN 배우면은 뭔가 컨볼루션 필터랑 풀링 필터를 쭉쭉쭉쭉 하면은 결국엔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가기 위한 피처 벡터 하나 나오게 되죠. 보통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CNN 구조로 도출된 최종의 피처 벡터가 있으면 그 피처 벡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피처 벡터를 해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유일한 수식이에요. 제 오늘 모든 슬라이드에 걸쳐서 거의 유일한 수식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웨이트는 이제 H에 관련된 웨이트는 W라는 게 있고, X에 대해서 해당하는 웨이트는 U라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Y로 출력으로 도출되는 웨이트 V라는 게 있으면은 HT라는 것은 UXT 더하기 WHT-1 다시 정리하면은 과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현재 입력값에 대해서 어떤 웨이트를 곱한 것을 더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더하기 덧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논리니어 에퀴베이션을 나오면 이제 HT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 HT에다가 V를 또 곱한 다음에 YT,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저 여기서는 이제 다른 쉬운 예제로 그냥 리니어 펑션, 그냥 X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꼭 이런 V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딥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깊은 레이어가 쌓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YT의 값을 구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는 알았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도 좀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략하게 이제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쭉 공부하셨겠지만 X라는 게 들어가고 H라는 게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Y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가 true 값이랑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마 그 mean squared error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t-y의 스퀘어라는 걸 우리가 어떤 에러 펑션으로 정의를 해서 얘를 어떤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 이거를 해서 이제 그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아마 지난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프레딕트한 이런 값들이 나오면은 사실 학습하는 동안에 어떤 트루 값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t 플러스 2시점에서의 로스가 하나 나올 거고, t 플러스 3시점에서의 로스가 하나 나올 거고, t 플러스 4시점에서 어떤 로스가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아까 봤던 것 중에 이제 매니 투 원 같은 구조에서는 여기서 끊겼을 테니까 그냥 로스 하나만 나오고 말았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 투 매니에서 로스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냥 얘네 로스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체 로스 펑션으로 두고 얘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아마 여러분이 지난번에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배우셨을 텐데, 다만 얘는 시간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니까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이라고 표현을 해요. RNN에서는. 그래서 RNN에서 학습은 BPTT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학습의 진행 과정은 이 시간축에 대해서도 쭉 이루어진다 라는 컨셉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수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정말 좋은데 이거를 레이어를 깊게 쌓아 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좀 안 좋아지더라. 왜 안 좋지? 라고 따져보니까 뭔가 학습이 더 이상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알고 봤더니 요 중간중간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동안 시그모이드라든지 어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면서 학습을 해왔는데 얘네는 미분값이 0에서 1 사이다. 심지어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미분값이 0에서 0.25 사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요 미분값들을 계속 곱해야 되는데 0에서 1 사이 값들을 계속 곱하니까 여기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값들만 들어오게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여러분 들어주셨을 거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아마 렐로라는 거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미분값이 1이다. 그래서 미분값을 계속 뒤에까지 쭉쭉 살려올 수 있어서 학습이 잘 된다. 라는 걸 배우셨을 거고요. 리커런트 뉴럴넷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으로는 궁극의 딥러닝 모델이다 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H라는 것도 계속 지금 값이 구해지는데 그 와중에 T 시점으로 이게 과거로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깊으면 깊었지 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미분값이 곱해지는데 기억하시고 있겠지만은 RNN은 주로 쓰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값은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 계속 곱해지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쪽의 값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수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학습에 관련된 미분값에 대한 수식이거든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미분값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발췌한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백프로파게이션이랑 백프로파게이션 트루 타임이랑 뭔가 마치 되게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수식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미분하는 값이 첫 번째 항에는 미분값이 없고 두 번째 항에서 미분값이 하나 들어가고 세 번째 항에서 미분값이 2개 들어간 걸 더해주고 그 다음 항에서 미분값이 3개가 들어간 걸 더해주고 그 다음 항에서 미분값이 4번이 곱해진 걸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분값이 하나씩 더 더해지게 돼요. 더 곱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f'이라는 값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요 과거의 값들은 다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분에 대한 값이 결국 앞에 한 2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RNN을 아무리 깊게 쌓아봤자 결국에는 최근 기억, 그러니까 HT-1, HT-2 정도의 값만 나한테 영향을 주지 현재 시점에서 그 훨씬 이전에 T-100, 뭐 T-200 이런 값들은 지금 영향을 못 미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굳이 또 RNN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속성을 쓰고 싶어서 RNN을 쓰고 있는데 계속 학습을 하려고 과거의 시점을 넣었더니 학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고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3가지 대표적인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롱쇼터 메모리 LSTM이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GRU라는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렐루를 마침 지난번에 배우셨을 테니까 특히 여러분이 이제 MLP라든지 CNN 같은 경우에 이제 렐루 쓰면서 갑자기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는 걸 보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대신에 그냥 렐로 쓰면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제 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밑에 다른 레퍼런스 여기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보고가 됐으니까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렐루에 관련된 게 제일 쉬워서 렐루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수식인데요. 렐루를 하게 되면은 요 수식에서 활성함수 미분값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미분값 부분이 다 이제 1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과거값 다 들어오네. 학습 무조건 잘 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과 백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의 수식이 약간 달라요. 그 말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이게 미분값을 하입 주는데 얘 지금 웨이트 값이 3개나 곱해졌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웨이트 값 하나 곱해진 항이고, 얘는 웨이트 값이 2개가 곱해진 항이고, 얘는 웨이트 값이 3개가 곱해진 항이고,
뒷부분이 이제 웨이트 값이 4개가 곱해진 항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웨이트 값이 하나씩 더 곱해진 항들이 계속 더해지게 돼요. 그 말은 이 웨이트 값이 까딱 잘못하면은 값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exploding gradient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vanishing gradient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gradient가 사라지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너무 커지니까 막 발산이 일어나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방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렐루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RNN에서는. 그래서 기존 논문에서도 이 웨이트에 대해서 초기화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어야 될지를 이끌어 나가는 초기화, 그리고 아주 작은 러닝 레이트를 잘 잡아야 된다 라고 밝힌 게 이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렐루가 무조건 좋진 않고, 실제로 렐루를 쓰는 건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RNN with 렐루는 거의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LSTM 부분이에요. 마침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신경과학을 공부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제가 괜히 이런 논문을 가지고 있나 싶은데, 그 사이언스에서 이런 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G 전기 자극 실험이었는데, 이제 어떤 방에다가 G를 가둬두고 이제 전기 자극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랬을 때 바로바로 실험을 되풀이할 때에는 어떤 해마 쪽의 신경세포가 짧은 시간 내에서는 계속 활발하게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런 G를 꺼내놨다가 한 2주 정도 아무것도 안 했다 다시 집어넣어서 전기 자극을 했더니 이제 데네피지 신경세포가 활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라면은 이제 어떤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서로 다른 기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 대한 부분과 장기 기억에 대한 부분인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RNN 기법, RNN을 극복한 기법이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기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새롭게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요 이후로 이제 수식이 표현이 될 텐데,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수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 방법을 정리한 건데, 앞서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지금 요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UXT 플러스 WHT-1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뭔가 K라는 매트릭스가 그냥 U랑 W를 합쳐놓은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요 연산이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식으로 뒤에는 계속 이제 서술이 된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LSTM이라고 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속에 내부 구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엄청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결국 큰 컨셉은 똑같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T라는 게 있고, 현재 입력이 있고, 어떤 현재의 기억을 출력을 해내는데, 이제 여기서 요게 하나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녀석이고요. 얘가 HT-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봤던 개념에서는 이제 현재 입력이 과거의 기억과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서 현재 기억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여기서는 셀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서 장기 기억이 어떤 영향을 줄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을 일단 알고서 들어가시면 이제 크게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LSTM은.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스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제 forget gate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입력 값이 들어오고, 과거에 여기서 이제 단기 기억하기라고 제가 억지로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셀 스테이트랑 따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입력 값이 과거의 단기 기억 값과 어떤 연산을 해서 지워내고 싶은 forget gate니까 forget gate를 만들어요. 이제 forget gate라는 의미는 이게 어떤 새로운 값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나중에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곱이 주어질 텐데, 아까 엘리멘트 와이즈 서메이션 할 때는 여기랑 여기랑 더해주고 여기랑 여기랑 더해주고 뭐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은 요거랑 요거를 이제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0이라는 값이 있다는 소리는 요 값을 지워버리라는 소리가 될 거고,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있다는 소리는 요 값은 계속 최대한 살려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위에가 셀 스테이트인데, 장기 기억인데, 이 장기 기억에서 지워낼 부분과 살려낼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이 forget gate 부분이에요. forget gate 부분을 과거의 단기 기억이랑 현재의 입력값으로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 게이트 부분을 또 만들어요. 얘도 인풋 게이트니까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에 어떤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해줄 수 있는 그 각각의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단기 기억이랑 현재의 입력 값으로 먼저 입력 게이트를 만들어주고요. 똑같아요. 아까 forget 게이트랑 만들어주듯이. 다만 얘는 이제 인풋에 대한 거고요. 이 인풋에 대한 입력 게이트를 만든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ct의 tilda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C라는 건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얘는 tilda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싶을 텐데 제가 후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직 장기 기억, 현재의 장기 기억은 아닌데 T니까 T라는 시점에서의 장기 기억이 후보가 될 만한 애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풋 게이트 단에서 해주는 연산 결과고요.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이 업데이트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C T-1, 그러니까 과거의 장기 기억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이 앞부분을 보면은 과거의 장기 기억에서 forget 게이트를 element wise 곱을 해줘요. 그럼 이제 지워낼 부분을 지워주고 살려내야 할 장기 기억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인풋 게이트 아까 만들었죠. 입력 게이트부터 이제 살려야 되는 인풋 게이트에다가 현재 기억의 후보군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현재 기억 후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해줘서 어떤 현재 기억을 특히 살려야 되고 어떤 현재 기억 후보는 지워야 되는지를 연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더해줘서 현재의 장기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 게이트,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HT가 나오는 건데, 아웃풋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게이트예요. 게이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단기 기억과 현재의 입력으로부터 어떤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이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현재의 어떤 단기 기억 형태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현재의 장기 기억의 어떤 액티베이션 값에다가 이 아웃풋을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해준 것을 이제 최종적인 현재의 단기 기억으로 연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이제 HT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이제 뭐 YT를 마지막에 계산하고 싶으면은 이제 HT에서 이런 매트릭스를 또 곱해줘서 결과를 도출하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앞서서 RNN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학습 메커니즘이 조금 복잡해졌죠. 뭔가 중간중간 게이트도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 결국 장기 기억이라는 것을 살리면서 이제 장기 기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NN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자꾸 지워지는 게 문제였으니까 걔를 계속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셀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LSTM의 개념이고요. 지금 이걸 보셔서 알겠지만은 뭔가 계산할 게 되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죠. forget도 해야 되고 뭐 input도 해야 되고 현재 셀 스테이트 어떤 후보도 계산했다가 그거에 또 forget을 곱해서 좀 지울 건 지우고 거기다 이제 현재 후보군에다 인풋을 또 곱해줘서 이걸 또 더해가지고 현재 장기 기억 만들고 여기서 또 HT를 다시 도출해내고 이런 게 뭔가 계산할 것도 많은데 또 중복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온 게 GRU예요. Gated Recurrent Unit이고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셀 스테이트가 사라지고 오히려 RNN에 되게 흡사하게 현재 XT랑 과거의 기억 HT-1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약간 LSTM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좀 약간의 복잡한 연산이 쭉 나온 다음에 그냥 현재의 기억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이제 GRU 구조입니다. 사실 이 GRU 같은 경우는 현재 뉴욕대학교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이라고 한국인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LSTM에 비해서 엄청나게 간결해진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셀 스테이트가 사라졌다는 자체가 뭔가 셀과 관련된 연산량이 확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연산량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도 성능은 LSTM과 비슷해요. 그 성능을 나타내는 게 이제 GRU라는 기법입니다. 얘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얘도 아까랑 비슷해요. 다만 보면은 이제 XT 현재 입력이 주어지고 과거에 어떤 기억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갱신 비율이라고 얘는 표현을 해요. 업데이트 게이트. 마찬가지로 얘도 게이트를 얘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현재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거 기억과 현재 입력의 비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 리셋 게이트라고 얘도 이제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게이트를 마찬가지로 현재 입력값과
과거의 기억값을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얘는 게이트를 딱 두 개만 만들어줘요. 게이트를 두 개만 만든 다음에 이제 메모리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억의 후보군을 먼저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리셋이라고 표현 드렸는데 과거 기억에서 리셋을 시킬 만큼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얘도 엘리멘트 와이즈 곱이 되다 보니까 0이 된다는 건 과거 기억을 다 지운다는 소리고 1이 된다는 건 과거 기억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기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리셋을 시킬지를 결정한 다음에 현재 입력값이랑 연산을 해서 ht의 틸다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현재 기억의 후보를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ht의 틸다에다가 갱신 비율, 아까 업데이트 비율이라고 말했는데 갱신 비율을 곱해서 그만큼을 추가를 해주고 그만큼 1-, 갱신 비율을 한 만큼을 이제 과거 기억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이제 갱신 비율은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고요. 그럼 얘를 1에서 요만큼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울 만한 값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갱신 비율에서는. 그래서 얘는 지금 단계가 훨씬 더 간소화됐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RU는 그냥 업데이트 게이트, 리셋 게이트, 메모리 캔디데이트, 그리고 파이널 메모리 이 4단계로 앞에 LSTM도 4단계지만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단계는 4단계지만은 셀 스테이트와 관련된 연산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 계산량 자체는 엄청나게 적다라는 게 이제 GRU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여기서 한 40분 정도 제가 발표한 것 같은데 요약을 짓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RNN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특히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시간적인 속성을 충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RNN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RNN은 다양한 구조로 사용이 가능하고 one-to-many라든지 many-to-one, many-to-many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RNN 학습은 백프로파게이션이랑 똑같이 쓰지만 시간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BPT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간축으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값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값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RNN with ReLU 이건 생각보다 좋지 않고 LSTM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어떤 조합이다. 그리고 GRU는 LSTM과 비슷한 성능이지만 파라미터가 적어서 더 어떤 그 학습도 빠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